안이를 점령한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어 거창과 함양 두 방면으로 동시에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사사단은 안이를 점령한 후 합천으로 진격하여 낙동강을 도와 대구 부산 간 도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함양에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던 민기식 대령은 오덕준 부대, 김병화 부대와 연락이 두절되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함양으로 복귀한 김병화 부대원의 급보를 받고 안이저지선이 돌파당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소재를 알 수 없었던 오덕준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태영 소장과 협의하여 북한군이 야간에 국군을 추격하여 함양으로 밀어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7월 28일 공내시에 철수한 병력과 함양에 남아있던 김병화 부대 잔존 병력으로 혼성중대를 재편성하여 함양 북쪽 4km 지점에서 저지진지를 구축하도록 조치하고 서해안지구 전투사령부 본부중대로 하여금 혼성중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신태영 소장은 육군본부의 7월 25일 작전명령에 의해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서해안지구 전투사령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함양 전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안이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자 28일 08시 30분에 해병대에 함양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시 함양으로 이동하되 일개 중대를 남겨 계속 팔령제를 고수하라.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이봉출 중위의 3중대를 팔령제에 잔류시켜 운봉에서 함양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군을 저지하게 하면서 주력은 도보로 함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병대가 함양에 도착하자 민기식 대령은 다시 함양 북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창관 중위의 7중대를 예비대로 함양에 남겨두고 1중대와 2중대를 지휘해 북쪽으로 이동한 김성은 중령은 함양 북쪽 4km 지점에서 저지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육군 혼성부대장과 작전을 협의하여 부대지휘소를 안이 함양 간 도로의 좌측에 있는 세미마을에 설치하고 한해택대 위에 1중대를 60mm 박격포 3문과 함께 지휘소 부근에 포진시킨 다음 김광식 중위의 2중대에 경기관총 소대를 배속시켜 그 북쪽 500-600m 전방의 동서를 연하는 능선 일대에 그리고 김종식 중위가 지휘하는 수색소대를 그 좌측 고지에 각각 전개시켰습니다. 해병대는 7월 22일 여수를 떠난 후 이날까지 남원, 임실, 운봉, 함양을 전전하는 동안 전투다운 전투 한 번 못 해봤고 새로 지급받은 M1 소총도 제대로 쏴보지 못했습니다. 해병대는 건재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기도 왕성했으며 한번 싸워보고 싶다는 의욕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로서는 벼르고 벼르던 전투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7월 28일 15시 주곡마을까지 진출한 북한군은 해병대가 병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자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하면서 2개 중대를 투입해 좌일선 능선상의 고지를 공격했습니다. 해병 2중대장 김광식 중위는 북한군이 개활지로부터 접근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화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박격포 소대의 방어진지 전방에 포격을 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북한군은 해병대의 집중적인 사격을 받자 23구의 시체를 유기하고 황급히 퇴각했습니다. 북한군은 해병대의 일격을 받고 물러나는 듯하더니 잠시 후 18시 50분 2중대 정면을 피해 다시 좌일선 수색소대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식 중위의 수색소대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인접 2중대에서 1개 분대를 지원받아 진지를 지탱하다가 세문의 박격포 지원 하에 돌격으로 역습을 감행해 북한군을 격퇴했습니다. 해병대는 제대로 붙은 첫 전투에서 병력과 장비의 열세를 투지로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무적해병이라는 신화가 싹 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7월 28일 오후 팔령제에 남아있던 해병 3중대장 이봉출 중위로부터 민기식 대령에게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북한군 부대가 팔령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이 보고에 비추어 안이로부터 남아 중인 북한군과 팔령제로 접근하는 북한군이 양방향에서 공격해올 경우 현 방어병력으로서는 함양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팔령제를 방어 중인 해병 3중대를 함양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함양 북쪽으로 출동한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에 화산리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병 3중대와 예비대로 함양에 남아있던 해병 7중대는 28일 저녁 함양 남쪽 2km 지점에 305고지를 점령해 화산리로 철수하는 부대를 엄호했습니다. 이 무렵 안희전투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던 오덕준 부대가 화산리 미군 진지 인근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민기식 대령은 28일 20시에 김병화 부대를 미 29연대 일대대가 점령한 390고지의 연안 남쪽 능선에 화산리에서 수습된 오덕준 부대 200명을 화산리 남쪽 314고지에 각각 전개시켰습니다. 민기식 부대는 축차적으로 물러나면서 지연전을 반복하여 북한군을 저지하고 있었으나 병력들의 사기 저하와 누적된 피로로 말미암아 전투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었고 전열 정비에도 적지 않은 난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운봉을 점령하고 함양으로 진격하는 북한군은 함양 서남쪽 2km 지점까지 진출해 있었고 7월 27일 안희를 점령한 북한군은 부대를 정비한 후 다시 진격을 시작해 국군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민기식 대령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현 상황으로서는 병력의 손실만 가중될 뿐 차후 작전에도 이로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28일 20시 40분에 미 29연대 일대 대장 윌슨 중령과 협의한 후 산청으로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오덕준 부대 병력 200명이 먼저 산청으로 이동하고 김병화 부대는 함양 북쪽으로 출동했던 일부 병력을 차량으로 화산리로 이동시킨 다음 축차적으로 산청으로 철수했습니다. 해병대 김성은 중령은 철수 명령을 수령하자 접적 중인 1중대, 2중대, 수색소대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7중대에서 일개 소대를 차출했습니다. 철수 엄호를 위해 출동한 216 소위의 7중대 1소대는 세미마을 북쪽 2중대 방어진지에 도착해 주력의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좌일선 고지에 배치된 수색소대에는 전령이 야간에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돌아왔고 다시 보낸 전령도 수색소대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김성은 중령은 부관 이영호 소위 외 몇 명의 대원들과 함께 2.5톤 트럭을 타고 전장에 도착해 수색소대를 철수시켜 산청으로 인솔했습니다. 해병대는 먼저 집결한 2중대, 1중대, 본부중대를 산청으로 이동시키고 이어서 3중대와 7중대가 소대 단위로 산청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해병대가 철수하는 동안에도 북한군은 해병대 뒤를 바짝 따라와서 언제 어디서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철수부대 후미를 경계하고 있던 초병이 북한군 2명과 마주쳤는데 깜깜한 밤중에 비까지 내려 피아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군들은 동무들 수고했소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고는 호각을 불었습니다. 북한군임을 직감한 김만수 3등병조와 박기수 1등해병은 그 2명을 대검으로 처치하고 위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해병대는 29일 07시에 산청에 도착했고 수색소대는 10시에 도착했습니다. 해군본부 인사국장 김대식 중령이 담배와 과자, 과일 등 2.5톤 트럭 3대분의 위문품을 가지고 와서 위로했고 전투에 찌든 해병들은 모처럼 심신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7월 28일) 아침까지도 안희에 진출한 비중대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미 29연대 일대대장 윌슨 중령은 7월 28일에도 여러 차례 전령을 파견해 비중대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면서 저녁부터 시작된 민기식 부대의 철수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중령은 비중대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군이 철수한 후에도 367고지 일대에 남아 다음 날까지 비중대의 귀환을 기다렸으나 더 이상 소식이 없자 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 29연대 일대대는 29일 산청에서 부대를 수습하면서 진주로 이동하기 위해 우선 중화기를 철수시키고 산청 남쪽 14km 지점에 단성으로 남하하던 중 상공에 출현한 연락기로부터 귀부대는 함안으로 이동하라는 통신문을 받았습니다. 29연대 일대대장 윌슨 중령은 이동 중에 한국 해군 첩보대로부터 모든 미군 부대가 철수해버린 진주로 북한군이 침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자 산길을 택해 함안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험난한 산길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의령을 거쳐 함안에 도착했습니다.